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표가 구속된 한때 국민기업 커머스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국민기업이라고 하면요, 어떤 회사들이 떠오르시나요? 국민기업? 시총의 부동일이 삼성? 삼성전자를 가진 삼성? 혹은 모든 국민은 한 번씩은 다 타본 현대차? 아니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녹아든 네이버나 카카오? 뭐 사실 국민기업 정의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사실 여기 있는 회사들 다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회사들 중에 얘기하고 싶은 회사는 그 회사의 대표가 최근에 구속이 됐습니다. 아, 구속된 사람 혹시 이 제드래곤? 아, 이분도 구속이 됐었죠. 구속이 됐었는데 지금은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 말고 삼성의 제드래곤님 말고 최근에 저 네 기업 중에 구속된 총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회사의 10년 주가 차트까지 보여드리면 아마 확실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10년 주가를 갖고 왔는데, 자, 보세요. 주가 추이 2015년부터 쭉 오다가 여기 2021년, 20년 요 사이에 확 뛰죠. 주가가 16만원까지, 16만원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4만원 언더, 39,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회사. 바로 이 회사는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요 김범수 총수가요, 얼마 전에 구속이 됐죠. 이게 법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해서 구속이 된 건 아니고 구속 기소가 되고 영장이 나와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죠.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랑 붙었었잖아요, 카카오가. 그런데 이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는 걸 방해했다, 주가를 막 올렸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총수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한 기업에 총수가 구속이 되면 당연히 힘들겠죠.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김범수 씨가, 김범수 총수가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 카카오 전체를 13% 더하면 한 24% 정도를 실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범수 회사라고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일반 다른 대기업보다도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카카오는요, 사실 수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죠. 그래가지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 너무 단기간에 자회사들 막 늘려가니까, 야, 이거 문어발 확장이 아니라 이거 쭈꾸미발 확장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의 이런 자회사들이요,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논란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 이 콜택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 니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 전체의 매출 비중을 보면 우선은 전체적으로 연간 한 8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분기당 한 2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카카오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톡비즈 광고와 이 커머스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 이커머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이 거래형, 톡비즈의 이 거래형 카카오의 커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카카오 커머스는요, 총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톡스토어, 그리고 카카오 메이커스가 있습니다. 카카오 쇼핑이 이렇게 세 가지나 있었어? 이러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카카오 커머스의 요 큰 세 축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카카오 쇼핑에서 뭐니 해도 가장 1등 공신은 요 바로 선물하기입니다. 이 카카오 선물하기는요,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친구 생일, 부모님 생일, 혹은 연말연시에 어떤 그런 선물들, 명절 선물들, 이런 거 정말 하기 편하게 되어 있죠. 이 카카오가 이 선물하기 사실 거의 시초격이고요. 그리고 압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뒤에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차이가 정말 많이 벌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카카오는 국민앱인 카카오톡을 바탕으로 이 친구들한테 선물하는 정말 용이하고 편한 이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죠. 이 카카오톡을 지금 또 들어가 보면 이 카카오톡에서 생일인 친구 옆에 이렇게 선물하기가 뜹니다. 바로 선물하기 클릭해가지고 쉽게 선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성장을 막 하다 약간 정체되는가 싶었는데 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또 성장을 하면서 다시 성장의 견인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 쿠폰 종류가 좀 많았다면 이제는 실물 판매들도 많이 성장하면서 선물하기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이커머스 시장은요, C커머스, 알리, 테무의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이버, G마켓, 11번가 이런 데들 다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카카오 선물하기는 거기서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선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좀 줘야 되는데 중국 제품들, 싸구려 제품들 이런 거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C커머스의 어떤 공습과는 이 카카오 선물하기는 영향이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때문에 광고 수주 때문에 오히려 카카오에게는 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 오픈 채팅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서 지인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아닌데 이 비지인한테 간단하게 가벼운 커피 선물 같은 걸 하는 게 많이 좀 확산이 되고 편해졌습니다.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선물하기에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온라인 판매자들의 어떤 모임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선물들이 가끔씩 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오픈 채팅방에서도 선물들, 가벼운 커피 선물, 메가 커피 선물, 스타벅스 커피 선물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선물하기에 매출에 올라가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거죠. 연간 카카오 선물하기의 거래액을 보면요, 2019년부터 자료를 갖고 왔는데 1조 8천억이었어요 2019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이게 3조 8천억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22년도에서 23년도 요 올라갈 때 1,000억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성장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카카오 커머스 내에서 이 선물하기가 차지하는 비중, 이게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 카카오 선물하기 말고 아까 톡스토어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카카오 톡스토어는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정말 유사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톡스토어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톡에 딱 접속을 하면 네 번째 탭에 쇼핑하기가 있습니다. 그 쇼핑하기에 들어가면 노출되는 게 카카오 톡스토어 상품들입니다. 이 톡스토어 상품들은요, 개인이 친구를 맺은 어떤 회사들 거 혹은 본인의 어떤 구매 이력에 따라서 노출되는 게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노출해주고 있고, 여기에 톡딜이라고 있거든요. 보통 7일간 특별 가격이랑 어떤 구성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판매자들 노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톡딜 외에는 실제 판매자들은 일반 상시 매출은 이 톡스토어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판매자로서 톡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냥 톡딜 외에는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스토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판매자 입장에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톡스토어는요. 왜냐하면 국민 앱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이 구매자들이나 혹은 친구를 맺은 회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은 누구나 다 하다 보니까 그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고, 그리고 전환되는 이 전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장점이 있는 어떤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톡스토어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따라가기엔 아직 한참 먼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카오 쇼핑의 세 번째, 카카오 메이커스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신제품을 구매할 때 와디즈에서 구매한다면 여성분들은 신제품을 구매할 때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구매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약간 와디즈와 경쟁 상대에 있는 어떤 채널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지금은 그 방향성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와디즈는 주 고객들이 남자, 카카오 메이커스들은 주 고객들이 여자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30, 40대 여성층, 소비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 고객층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메이커스에 있는 제품들은요, 가격보다는 어떤 이 제품의 퀄리티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카카오 메이커스에 들어가면 그 제품에 대한 이런 썸네일이 떠 있는데 가격이 떠 있지가 않아요. 그만큼 가격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하지 않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 이 카카오 메이커스가 좋은 점은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본인들 제품을 보내주기만 하면 사진도 고퀄리티로 찍어주고요,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제품 런칭할 때 상당히 괜찮은 채널이죠. 물론 수수료가 30% 높기 때문에 그걸 부담해야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요. 그리고 아무나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판매할 수 있진 않습니다. 제품에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받아주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 카카오 선물하기, 톡스토어, 카카오 메이커스 요 세 가지, 카카오 쇼핑을 구성하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카카오 커머스 전체로 보면요, 카카오 커머스의 매출도 전체적으로 2020년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4년간 연평균이 22%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카카오 커머스 세 가지 다 합친 게 거래액이 약 10조 정도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요. 그런데 쿠팡은 44조, 네이버는 42조이기 때문에 한 4분의 1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이 경쟁사들, 지금 이커머스의 이 선두주자들에 비해서는 거래액이 아직은 너무 낮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낮기 때문에 더 성장할 가능성의 여지는 많이 남겨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막강한 트래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카카오 커머스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카카오 커머스는 선물하기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하기는 명절, 연말 연시 이때 거래액이 확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기인 2분기 4월, 5월, 6월에는 별게 없단 말이죠. 이때는 매출이 확 줄어듭니다. 선물하기 매출이 줄어드니까 카카오 커머스 전체 매출 이렇게 올해 1분기 매출보다 2분기 매출이 한 400억 정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겪고 있는 역성장을 카카오에서도 하고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 말고요, 톡스토어는 지난 2분기에는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런 실적들을 놓고 봤을 때 카카오 커머스가 현재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이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카카오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 등 소수 빼고 지금 현재는 역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쿠팡 빼고 그 밑에 있는 업체들끼리 상당히 지금 아웅다웅 경쟁이 치열한데, 그 경쟁 때문에 시장 상황은 사실 계속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카카오는 이 선물하기가 메인이니까 이 선물하기를 지금보다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 확장을 어떤 식으로 하냐? 생일, 명절 이런 거 말고 개인 기념일. 예를 들면 내가 누구 여자친구와 사귄 거 100일이야. 누구 여자친구와 사귄 거 뭐 1년이야. 혹은 내가 결혼한 지 10주년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카카오톡에 표시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이 지인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또 확장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톡스토어를 개인화시키겠다. 지금보다 좀 더 탐색 기반을 더 늘려서 개인별로 뜨는 제품들이 다르게, 구매 이력이나 어떤 회사 거를 친구 추가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커머스의 개인화를 만들겠다. 요런 게 이 카카오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 커머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의 마지막 생각, 총평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 카카오 커머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물하기를 아까 확장한다고 했지만, 이 선물하기는 너무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선물하는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카카오의 이 톡스토어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톡스토어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톡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앱의 어떤 이 트래픽, 막강한 트래픽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궁무진해요. 어떤 신규 아이템을 들고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톡스토어의 성장은 확 치고 올라갈 수도 확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분명히 이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트래픽을 활용해서 신규 아이템을 잘 낸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근접하게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카카오 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쇼핑할 때 보통은 네이버 들어가거나 쿠팡 들어가거나 이렇게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쇼핑하기를 좀 더 키우면서 우리가 쇼핑할 때는 이제 카카오도 어떤 한 네이버, 쿠팡 같은 그런 한 옵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키워놓는다면 이 이커머스 시장이 훨씬 유익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소비자, 판매자한테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때 국민기업으로 불렸던 대표가 구속된 커머스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